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 유난히 뜨거웠던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좀 변동성이 컸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시장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늘 시장을 뒤흔든 주도주 또 핵심 테마들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상한가나 급등락 보인 종목들 중심으로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열기를 만들어낸 그 동력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해서 당신이 시장의 큰 그림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단순히 주가 오르내린 걸 넘어서요. 그 배경에 깔린 산업 동향이나 투자 심리 변화까지 같이 짚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로봇 테마였어요. 아, 로봇. 오늘 정말 강했죠? 네, 목록을 보니까 관련 종목이 무려 10개나 급등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와, 그렇죠. 특히 클로봇이랑 사면, 상승세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맞아요. 클로봇은 가격 제한폭까지, 그러니까 상한가죠. 29.84% 올랐고 사면도 23.64%나 급등했어요. 네, 이 두 종목의 급등 뒤에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 ABB의 로봇 사업 부문을 대규모로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 뉴스 때문이었군요. 근데 이게 단순한 해외 기업 M&A 소식인데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까지 들썩인 걸까요? 파급력이 상당했나 봐요. 네,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소프트뱅크의 행보가 단순히 한 기업의 외연 확장을 넘어서요.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산업 성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베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냥 하드웨어 제조뿐 아니라 요즘엔 로봇 제어 기술이나 AI와의 융합,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트렌드하고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확 커진 겁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는 상한가인데도 거래 대금이 4,300억 원 넘게 몰렸어요. 이게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로봇 하드웨어 그 자체보다는 그 AI 기술하고의 결합,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로보티즈도 오늘 22%나 급등했는데 이 종목은 거래 대금이 무려 8,100억 원을 넘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맞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AI 기반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여기에 소프트뱅크발 M&A 이슈가 딱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사례죠. 8천억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이라. 네, 이건 단순한 테마성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기술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정말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뭐랄까, 단순히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많았잖아요. 원익홀딩스도 상한가 기록했고 해성에어 로보틱스, KNR 시스템, 로보스타. 정말 로봇의 날이라고 할 만했네요, 오늘. 네, 정말 그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관련 기대감도 계속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15% 상승은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그 AI 로봇 사업과의 시너지 기대감이 꾸준히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익홀딩스 상한가 29.99%는 이게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테마하고 로봇 테마가 동시에 작용한 이른바 더블 모멘텀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두 개가 같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로봇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게 오늘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로봇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방금 언급하신 그 반도체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원익홀딩스가 로봇이란 반도체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상한가를 갔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원익홀딩스처럼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2개 이상 겹칠 때 주가 상승의 폭발력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네, 한미 반도체가 18% 넘게 급등한 게 딱 눈에 띕니다. 이건 AMD랑 오픈 AI 간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때문이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AI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확보 전쟁이잖아요. 네네. AMD가 오픈AI의 차세대 AI 칩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이 소식이 관련 장비주인 한미반도체에는 아주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거래 대금도 한 5,500억 원 수준으로 시장 관심이 아주 높았죠. 이야. 이게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떻게 기회가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SK 하이닉스는 상승률 자체는 뭐 8.22%니까 앞선 종목들보다는 낮았지만 거래 대금이 정말 압도적이네요. 27조 7천억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와, 이건 뭐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에서도 상당한 비중 아닌가요? 오픈 AI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소식이 결정적이었군요. 대금은 오늘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다 빨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추진하는 건데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핵심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이건 공급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그냥 기록적인 자금이 몰린 겁니다. 와, 정말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근데 대덕전자 15.31% 상승, 삼성전기 7.51% 상승 같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은 조금 다른 건가요? 네, 세부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반적인 AI 모멘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데 쓰이는 메모리 기판 업황이 좀 회복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어요. 아, 기판 쪽이요. 네, 반도체 안에서도 분야별로 약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주력인 MLCC 업황 기대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랑 테슬라 간의 협력 강화에 따른 수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로봇과 반도체라는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 외에 오늘은 또 국내 정책 관련 이슈도 시장을 움직였죠. 원자력 테마가 갑자기 확 부상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은 원자력 관련주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안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던 신고리 1호기, 이걸 재가동 승인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그냥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선 파워텍이 20% 넘게 급등했고요. BHI, 우진 이런 곳들도 10% 이상 올랐네요. 원전 재가동 승인이 이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원전 재가동은 단순히 그냥 원전 하나 다시 돌린다. 이걸 넘어서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인 겁니다. 아, 정책 변화의 신호탄. 네. 그게 곧 뭐 새로운 원전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원전 계속 운전 같은 추가적인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낳는 거죠. 보성파워텍이나 BHI, 우진 같은 회사들은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설비, 부품, 정비 담당 기업들이니까요.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가 즉각 반응한 겁니다. 네. 특히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13배나 늘었어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았다는 거죠. 13배요. 와.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세 14.97%도 눈에 띄는데 여기는 거래 대금이 1조 3천억 원을 넘겼어요.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많네요. 네, 그렇죠. 여기는 다른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원전 재가동 이슈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요. 또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동력을 얻었습니다. 아, 실적 기대감까지. 네, 1조 원이 넘는 그 막대한 거래 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원전 산업 부활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뭐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하고 정책 모멘텀이 딱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군요. 반도체, 원자력 이렇게 굵직한 테마들이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 외에도 개별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종목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뭐 IT센 글로벌, 프로티나,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요. 네, 맞아요. 거시적인 테마 외에도 개별 기업의 어떤 고유한 성장 스토리에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IT센 글로벌 21.44% 상승은 기존의 그 시스템 통합, SI 사업에 더해서요. 최근에 주목받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진출 기대감, 이게 더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이요? 좀 특이하네요. 그리고 프로티나 20.91% 상승은 바이오 기술 관련주인데 디지털 지도 개별 기대감도 같이 언급되는 게 좀 독특한데요. 네. 프로테나의 경우는 그 기존 다이오 사업에서의 기술력, 뭐 바이오 베터 같은 거요. 이것과 함께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정밀 디지털 지도 기술 개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사업 간의 시너지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오이솔루션 20.66% 상승은 육지통신 상용화 정책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70배나 늘어난 점이 진짜 놀랍습니다. 네, 70배면 엄청나죠. 네, 거래 대금 자체는 한 230억 원 수준으로 앞선 종목들보다 작긴 한데 이 정도 거래량 증가는 뭔가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확실히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건 그 해당 이슈, 그러니까 육지 상용화 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갑자기 확 집중됐다는 의미거든요. 네, 비록 거래 대금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특정 정책 발표나 기대감이 형성될 때 이게 얼마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2030년 육지 상용화라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매수세를 확 불러일으킨 거죠. 그렇군요. 그 외에도 보니까 나이백 18.74% 상승은 기술 이전 기대감, 로킷 헬스케어 11.67% 상승은 피부암 재생 플랫폼 공개 소식, 또 원익 8.71% 상승은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추진 기대감,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기술 회전이나 신약, 신기술 개발은 바이오나 헬스케어 기업 주가를 움직이는 전통적인 동력이고요. 원익의 경우는 최근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이슈죠. 네, 이처럼 시장은 기술 혁신, 정책 변화, 실적 개선, 그리고 기업 내부의 변화까지 아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움직인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2025년 10월 10일 오늘 시장을 이끈 진짜 주도주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요, 높은 상승률하고 함께 아주 압도적인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시장의 에너지를 흡수한 종목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를 종합해보면 역시 로봇 테마에서는 클로봇, 사면, 로보티즈가 대표적이었고요. 반도체에서는 원익홀딩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대덕전자 이 종목들이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 테마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하고 보성파워텍이 중심에 있었죠. 개별 이슈로는 IT센 글로벌, 프로티나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 종목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로보티즈 8,128억, 한미반도체 5,503억, 클로버 4,333억, 그리고 정말 압도적인 두산에너빌리티 1조 3,747억, 와 SK하이닉스의 27조 7,470억의 거래 대금을 보면요. 확실히 오늘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집중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은 시장의 관심과 에너지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걸 넘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과 테마에 동의하고 참여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오늘 언급된 주도주들은 각 테마 내에서 시장의 신뢰와 기대를 정말 한몸에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5년 10월 10일 시장을 함께 짚어보니까요. AI와 로봇, 반도체로 대표되는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술 혁신에 물결하고 또 원전 재가동이라는 국내 정책적 변수가 딱 맞물리면서 특정 테마와 종목들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그랬네요. 결국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개별적인 이벤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이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장 표면의 등락, 그 너머에 있는 핵심 동력들을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시장을 휩쓴 로봇, 반도체, 원자력 테마의 강세가 과연 일시적인 유행일까? 아니면 앞으로 시장을 계속 이끌어갈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중요하네요. 네, 오늘 확인된 이 강력한 모멘텀들이 단지 그냥 하루짜리 이슈인지 아니면 더 큰 산업이나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일부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이게 오늘 저희와의 대화에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시장의 의미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은 당신이 제공해 주신 2025년 10월 10일 시장 주도주 분석 자료에 기반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보는 시장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요.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